지금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선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었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요. 그것도 들어볼까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네. 그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취임 100일 2022년 8월 이후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자들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갑자기 기자실 가가지고 커피가 맛있네 없네. 이게 국민들이 보여줄 모습인지 저는 정말 의아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먼저 소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난리 치면서 청와대 이전 왜 했습니까? 구중궁궐 안에 있지 않고 나와서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겠다고 그 난리 치더니 쏙 들어갔어요. 도어 스태핑 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원로들은 김대중 정도 대통령 정도의 정치 결론이 쌓인 다음에 그건 임명일답이 가능한 거지. 정치 초보인 대통령 좀 이따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기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도어 스태핑 하겠다니 그것도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했던 말을 돌아보면 지금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다 옹호하면서 제대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뒷북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거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을 뽑은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 미래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막강한 권한, 헌법에 부여된 권한 드린 거지 본인의 범죄 의혹 보호하라고 그 권한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진보 보수 따짐없이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소통의 기본은 국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거기에 따르는 건데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60%에서 70%까지 여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말 듣기 싫으시면 여론조사 통계라도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청와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소통 안 할 거면 일단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약간 이건 썩소를 넘어서서 좀 화가 나던데요. 후속 카드를 놓고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회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길래 이건 무슨 소린가? 아니 기자회견이 수습 카드입니까? 우리 전혜연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헬렌 토마스라고 백악관의 그 전설, 그렇죠. 예, 그분 잘 아시잖아요. 백악관 기자실에 헬렌 토마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항상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헬렌 토마스가 맨 먼저 질문해야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이 됐지요. 그 헬렌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하면서 진짜 이렇게 전무후무한 사태를 보고 있는데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도 신년에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신년 구상을 밝히기도 하고 쓴소리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초유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대선 후보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도 적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후보도 아닌 대한민국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질문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절대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당시 김유동 여사가 언론사별로 여기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그때 어떤 질문 나왔느냐. 당시에 그 자리에 배석한 김은혜 대변인이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친인척 돈 받았다는 뭐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막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막 저지를 청와대에서 할 것 같았지만 저지를 잘 못했고 심지어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 자리에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왔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언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정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상상을 초월한 행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 KBS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뭐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일부 PD들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부서로 전출되고 저같이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출연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기자 경력이 이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늘 말하건대 우리 기자들끼리 또는 기자 출신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줄 몰랐다. 혹시 우리가 취재를 직접 하지 못했던 전두환 시절보다 더한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때를 겪어봤는데 더해요. 더합니다. 그때는 눈치라도 봤어요. 근데 이제는 눈치를 안 봅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부 독재는 확실하게 이거는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눈치를 봤는데 지금 이 검찰 독재 정권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권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거거든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독재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권력을 잡을 때 썼던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은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파시스트가 히틀러 아닙니까? 예. 히틀러도 합법적인 선거에 선출된 그렇죠. 수상이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을 뭐 하나도 지키는 게 없는 건데 사실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데 조선시대 같으면 국민이 왕입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영의정 같은 거예요. 대통령은. 예? 그렇죠. 그러면 영의정이 뭔가 일을 했잖아요. 그럼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왜? 주권자가 국민이니까. 예? 국민이 왕이거든요. 예? 왕을 그렇게 모시면 영의정은 당장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야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을 해도 너무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도대체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좀 상상이 되긴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좀 그거라도 알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오랫동안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없으시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소통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관제 소통이잖아요.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사람들이 어떤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비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어떤 지금의 민심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소통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기자들이 당시 야당에서 엄청 이거 비난을 했었어요. 아니 좀 소통 좀 해라. 기자회견 좀 해라. 근데 이제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기억하다시피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다시 한번 두둔했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되돌아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현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신의 의사도 밝히셨고 어찌 보면 신년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연초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작년에는 우리 경제가 이러이러했는데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걸 아까 정말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지만은 이거 무슨 수수카드 형태로 내가 야 이번에 특검법을 이렇게 했는데 야 미안한데 야 그 기자회견 한번 해줄게.
무슨 자기가 무슨 뭐 국민들에게 아니면 뭐 이게 뭐 언론에게 자기가 무슨 뭘 은혜를 베푸듯이 약간은 지름 이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에 원래대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였어요. 그걸 안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은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뭐 이게 너무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특검법에 대응을 해서 여권에서 나온 패널들이 하는 말들이 아니 그러면 뭐 제2부속실 설치를 하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어떤 선임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이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한번 의향을 떠보는 거예요. 여론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특검법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 카드가 아니에요. 이것도 수수 카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은 뭐였냐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 설치를 예.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간단한 걸 왜 모른 척하면서 이걸 부속실 설치를 제2부속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 마치 국민들이 많이 바라니까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이 된다는 게 글쎄요. 정말 귀를 닫고 눈을 닫으시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십상시라 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의 측근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눈을 감고 귀를 스스로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국민 속인 게 탄로날까 봐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잠깐 뭐 속보 비슷하게 들어온 예. 게 있는데 모 유튜브에서 또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또? 그게 또 뭐 유튜브면 그 서울의 소리에서 또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몇백 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소통을- 국정 운영에 그렇죠.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 소통을 이걸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장 준비 안 된 정치인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동안 정치인인가? 그러니까 예. 검사로만 있었던 것이잖아요. 어떤 국가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경제, 외교, 국방 전부 다 총괄적으로 뭐 그런 걸 다 경험하고 학습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의미는 결국은 공개석상에서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법적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참 이상한 분들하고 할 많이 수가 하신 없는 것 거죠. 같아요. 예. 다 녹음되는 예. 분들하고만 소통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그 명품백 갖다 주고 네. 녹취 땄던 최재영 목사님, 최영재 목사님인가 최재영 목사님인가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오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가방 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요즘에 뭐 어떤 그 보수 언론에서 사설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저로 보내서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저로 보내면 그 짓거리를 또 그냥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받았던 데가 사저예요. 사저예요. 거기가 그 사저 밑에 있는 도이치모터 거기 뭐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에요. 근데 사저로 거기를 보내서 그럼 아예 이제는 대놓고밖에 하겠다. 와, 저는 그래서 참 처참하다. 아니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 있었으면 누가 출입을 하고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걸 또 기록을 안 하면 그건 또 최순실 사태처럼 우리가 봤다시피 정말 국정농단의 어떠한 단초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방을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사저로 보내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오히려 정말 더 줄을 서겠죠. 김건희 씨 녹취가 또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속은 게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씨 이런 문제 터질걸요. 저는 진작에 알았습니다, 솔직히.